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수업하기 전에 지난 시간 과제부터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과제는 교과서 84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부분이 바로 1차식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인데요. 개수, 그 다음에 항, 상수항, 그리고 차수, 1차식, 이런 개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문제 2번 한번 같이 복습하면서 풀어보고 뒤에 있는 문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부터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 항이라는 게 뭐였나요? 항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각각 항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9라는 이 식에서 각각 곱으로 이루어진 마이너스 3과 x의 곱인 얘하고 그 다음에 숫자로만 이루어진 얘하고 각각 항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항들의 합으로 모여진 걸 우리가 다항식, 그 중에서도 항이 하나일 때는 단항식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9라는 식의 항은 마이너스 3x라는 게 하나 있고요. 곱으로 이루어진 거 플러스 9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제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x로 이루어진 요 2분의 1x가 있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여기 마이너스 4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항이 3개로 이루어진 다항식이다. 자, 답을 이렇게 각각 3개의 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항 중에서 특히 수로만 이루어진 항을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불렀고요. 여기는 9, 여기는 마이너스 4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x의 개수는 뭐였어요? 개수라는 것은 그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x의 개수라는 건 바로 x 앞에 곱해진 수를 의미하겠죠. 자, 여기 x 앞에 곱해진 수가 뭡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는 x 앞에 곱해진 수가 2분의 1. 만약에 x제곱의 개수를 물으면 요 x제곱 앞에 1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는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문제에서는. 자, 다항식의 차수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이 다항식의 차수 하기 전에 항의 차수 먼저 얘기했었는데요. 항의 차수는 그 각 항마다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의미한다. 곱해진 개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 각 항마다 마이너스 3x에서는 문자가 한 개 곱해져 있으니까 이 항의 차수는 1. 그 다음에 상수항은 문자가 없어. 항의 차수는 0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수, 바로 1이 되겠죠. 이게 바로 다항식의 차수가 됩니다. 그래서 1과 0 중에 1이 크니까 여기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 1이 바로 다항식의 차수다. 자, 여기는 x제곱 더하기 2분의 1x 빼기 4에서는 당연히 가장 높은 차수가 뭐가 됩니까? 얘가 되겠죠. 얘는 차수가 2, 얘는 1, 얘는 0. 자, 그래서 가장 높은 차수 2가 바로 이 다항식의 차수가 됩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하기를 이 지수가 가장 높은 걸 우리가 식의 차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넘어가서 어려운 문제만 풀어도 되겠죠. 4번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은 민재가 다항식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자, 민재가 다항식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 식의 차수는 2고 a의 개수와 상수항은 1로 같아. 1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차수가 2인 거 맞네요. 왜냐면 가장 높은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이 항에서 가장 크고 그래서 이 식의 차수는 2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a의 개수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항은 지금 a제곱하고 마이너스 a하고 플러스 1이라 이 항들이 더해진 겁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서 a 앞에 곱해진 개수는 그냥 1이 아니고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a의 개수는 마이너스 1. 상수항은 그대로 플러스 1. 따라서 여기서 틀린 이유는 a의 개수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다. 이게 틀린 점, 잘못된 점이다. 라고 이렇게 바르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항식 2분의 5x제곱 더하기 3x 빼기 2분의 3에서 x제곱의 개수를 a, x의 개수를 b, 상수항을 c라고 할 때 a 더하기 b 빼기 c의 값을 구하고 풀이 과정을 쓰세요.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항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특히 x제곱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x제곱 앞에 곱해진 숫자 바로 2분의 5가 바로 뭐가 됩니까? a가 됩니다. a는 2분의 5. 자, 너무 간편하네요. 간단한 문제죠. 자, x의 개수를 물었어요. x의 개수는 당연히 이 앞에 있는 플러스 3. 그 다음 상수항 c를 물었습니다. 상수항 c는 이 통째로 얘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자, 이제 계산해 볼까요? a 더하기 b 빼기 c를 계산하시오. 2분의 5 더하기 3 빼기 음수 2분의 3. 자, 우리 뺄셈이 나오면 덧셈으로 먼저 고치라고 했어요. 자, 덧셈으로 고치고, 자, 여기 지금 뭐 고쳤어요? 얘를 덧셈으로 고치고 뒤에 있는 수는 부호가 바뀐다. 우리 알고 있죠? 자, 그러면 계산하면 순서대로 해도 되는데 세 개 다 지금 세 수의 덧셈이기 때문에 덧셈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두 개를 먼저 더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분수니까. 자, 그래서 자리를 바꿔서 2분의 3이 이쪽으로 오고, 자, 이렇게 하면 순서를 어떻게 바꾼 거예요? 이거 두 개 바꾼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먼저 계산하겠어요. 그러면 2분의 8이네. 2분의 8은 약분하면 4죠. 그래서 계산하면 7. 답은 7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문제는 별로 어렵지가 않았어요. 과제를 다 잘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하고 무작정 그냥 어려워 보인다고 별표를 해서 과제를 제출하지 마시고 쉬운 문제일 수도 있고 본인이 공부를 다시 한번 더 해서 풀어보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등교하면 그 주에 바로 우리가 또 1단원, 2단원 이렇게 순서로 시험을 치게 되는데 당연히 3단원도 우리가 끝나자마자 또 시험을 치겠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그때그때 해야 될 공부를 미루지 말고 꾸준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해야 될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85쪽이에요. 자, 교과서 85쪽 보이시나요? 오늘 공부할 내용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한번 볼게요. 학습 목표 1차식과 수의 곱셈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1차식과 수의 나눗셈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자, 우리는 1차식이라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1차식. 당연히 거기 여러 가지 항으로 되어 있는 문자가 포함된 식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1. 한마디로 문자가 곱해진 게 고작 1, 높아봐야 1. 자, 그렇게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식이 바로 1차식입니다. 2차라는 항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뭐 문자는 x 플러스 6,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아니면 a-2분의 1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등등. 그 대신 상수항만 있거나 뭐 2차, 3차 이런 항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1차식은 이렇게 이런 형태를 우리가 1차식이라고 한다라고 이미 배웠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러한 1차식 그래도 이렇게 꼭 항이 두 개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뭐 5A 이런 것도 됩니다. 이거는 1차식인데 단항식인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1차식들에 우리가 수를 1차식에다가 수를 곱하거나 혹은 어떻게 나누거나,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 오늘 공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오늘 그 중에서도 간단한 문제를 단항식에 대한 경우만 먼저 볼 거예요. 자, 하기 전에 생각열기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열기 병풍 모양의 책의 넓이. 자, 예원이는 세계 시민 의식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계 시민 교육 공모전 포스터 부문에 수상 작품을 모아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가로의 길이가 11cm, 세로의 길이가 1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 여러 장을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연결하여 병풍 모양을 만든 후 각 면에 수상 작품을 붙인 것입니다. 예원이가 만든 책을 평평하게 펼쳤을 때 펼쳐진 책의 넓이를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그림을 보니까 어떤 모양의 이
작품인지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병풍 모양이잖아요. 그죠? 얘를 펼쳤을 때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얘를 펼쳤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너무 안 예쁘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병풍 모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렇게 점점점. 자, 이렇게 지금 병풍 모양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냥? 자, 선생님이 그림은 이상하게 그렸지만 모두 다 같은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가로의 길이가 11cm라고 했으니까 11. 얘도 11. 자, 이런 식으로 같은 모양이에요.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세로의 길이는 10.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모양을 지금 다 이렇게 붙였다라는 얘기예요. 병풍 모양이 되게 이렇게 붙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걸 펼쳤을 때 이 전체의 넓이를 생각해 봅시다 했습니다. 자, 전체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선생님 표시하는 부분. 자, 이만큼이 지금 전체 넓이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가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지금 빗금친 이 부분의 넓이가 지금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번 한번 볼게요. 예원이가 X장의 종이를 사용했다고 했을 때 넓이를 식으로 나타내보자. 왜냐면 병풍 모양이라고 했지 이런 종이를 몇 장 연결했는지 문제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상태를 우리 보통 문자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X장, 얘가 지금 몇 장? X장이라고 할 때 병풍 모양의 이 넓이를 구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 10 곱하기 11로 이루어진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X장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선생님 같으면 10 곱하기 11 하면 얘가 얼마입니까? 110이에요. 이 넓이가. 얘가 110입니다. 그게 몇 개 있어요? X장. 그러니까 곱하기 X 하겠죠. 자, 이게 바로 선생님이 구한 책의 넓이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다시 좀 정리해서 쓰면 이 두 개 계산하면 110인데 110 곱하기 x 곱셈 생략하면 110x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친구는 선생님 저는 그렇게 넓이를 구하지 않고요. 한 번에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 가로 곱하기 세로 하고 싶어요. 근데 가로는 지금 11이 몇 개 있습니까? 11이 x개 있어요. 따라서 11 곱하기 x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세로 10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넓이는 변함이 없으니까 당연히 같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으로 다양하게 넓이를 식으로 나타내 보았어요. 자, 그런데 2번 한번 볼까요? 활동 2번. 활동 1에서 펼쳐진 책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는지 자신의 방법 말해보자. 지금 두 가지 선생님 소개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 한 장의 넓이를 구해서 거기에 펼쳐진 책의 넓이를 구한 거고, 두 번째 방법은 펼쳐진 책의 전체 가로를 구해서 거기다 곱하기 세로 곱해서 넓이를 구한 경우입니다. 자, 이해됐죠? 자, 이 두 가지 방법.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110 곱한 이 각 하나의 넓이에 곱하기 x라는 110x와 11 곱하기 x라는 가로를 구한 후에 세로를 곱한 얘하고 두 개가 같네. 왜냐? 넓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 두 개가 같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게 같은 이유는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면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식. 자, 오른쪽식을 선생님이 지금 우리가 왼쪽을 보지 않고 손가락으로 가리고 오른쪽만 딱 쳐다봤을 때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해. 여기 곱셈이 있으면 우리는 순서를 11 곱하기 x 곱하기 10이 아니라 이 두 개를 바꿔서 10 곱하기 x로 이렇게 이 두 개를 어떻게 위치를 바꿔도 됩니다. 왜냐? 곱셈의 교환법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는 결합법칙에 의해서 얘를 먼저 계산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그래서 얘랑 당연히 어때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었던 것이 사실은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에 의해서 같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좀 전처럼 우리의 오늘 학습 목표는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인데 일단 곱셈 먼저 1차식 중에서도 아까 전에 더 간단한 항이 하나인 단항식만 갖고 예를 들어 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전처럼 111 곱하기 x 곱하기 10. 자, 이렇게 있으면 얘는 결과적으로는 순서를 바꿔서 11과 10을 먼저 곱한 후에 x 이렇게 생략하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11과 10, 요 단항식 1차식 중에서도 요 단항식이죠. 단항식과 수의 곱셈에서는 요 수끼리 먼저 곱하고 수끼리 이렇게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요 문자를 곱해주면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문자 앞에다가 수끼리 곱한 걸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가나요? 자, 그래서 단항식 곱하기 수의 방법은 수끼리 곱하고 그 수를 문자 앞에 쓰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곱한다 하면 또 헷갈리는 사람 있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정리할게요. 수끼리 곱하고 그 수를 문자 앞에 쓴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거.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메인이 뭐였어요? 두 번째는 1차식과 곱셈뿐만 아니라 나눗셈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맞죠? 자, 나눗셈. 예를 들어서 11x 곱하기 10분의 1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요? 쏘리 여러분. 자, 선생님이 아이고 왜 이러나. 자, 11x 나누기 10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나눗셈은 항상 뭐 해요? 곱셈으로 바꾸라라는 거 기억나죠? 곱셈으로 바꾸고 뒤의 수는 뭘로 바꾼다? 역수로 고친다. 자,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11x의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10은 10분의 1이 되겠죠. 역수. 그러면 좀 전과 똑같네. 어떻게 해요? 그렇죠. 수끼리 곱한 후 10분의 11 해주고 문자를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문자 앞에 그 곱해진 수를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지금 86쪽 상단에 밑줄 한번 칠게요. 단항식과 수의 곱셈은 수끼리 곱하여 수를 문자 앞에 쓴다. 형광펜으로 줄 쳐두시고 빨간색 볼펜 혹은 형광펜으로 밑줄 쳐주시고 자, 또 단항식을 수로 나눌 때는 수에서의 계산과 같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한다. 여기까지 별표해 주세요. 자, 그리고 밑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같이 모니터 보셔도 되고요. 자, 4 곱하기 마이너스 5x를 곱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숫자끼리 먼저 곱하면 곱셈의 원리는 뭐예요? 같은 부호끼리는 플러스, 다른 부호는 마이너스. 자, 이거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리고 문자 x를 붙여준다. 자, 그 다음 3x 나누기 4. 자, 얘는 일단 나눗셈을 곱셈으로 먼저 바꿔요. 바꾼 후에 3과 4분의 1을 어때요? 곱하면 4분의 3 해주고 문자 붙여준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연습해봐야겠죠? 문제 1번.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자, 여러분 멈춤 버튼을 누르시고 네 문제 빨리 푼 후에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답 확인해 볼게요. 1번 2a 곱하기 4. 자, 2a 곱하기 4 어떻게 합니까? 수끼리 곱한다. 8 하고 문자 붙인다. a 8a. 자, 여기 사실 그냥 붙였다고 표현했지만 곱셈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2번
6 곱하기 음수 2분의 5x. 자, 그럼 양수 6과 음수 2분의 5를 먼저 곱한다. 부호가 다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6하고 2분의 5를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약분하고 얘는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곱셈을 먼저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마이너스 15에다가 뭘 붙인다? x를 붙여야 돼요. 자, 그래서 답 다시 적으면 마이너스 15x. 자, 그 다음 3번. 나눗셈은 무조건 곱셈으로 먼저 바꾸세요. 그래서 8a 곱하기 뒤에 있는 거 역수 돼야 되겠죠. 역수. 자, 마이너스 2분의 1. 자, 역수는 부호는 그대로 분모 분자를 뒤집어 줘야 되는데 2라는 것은 1분의 2와 같아요. 그래서 얘의 역수는 당연히 거꾸로 한 2분의 1이 되겠죠. 서로 역수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8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어떻게 숫자끼리 먼저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붙이고 8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약분이 되고 마이너스 4a가 되네요. 자, 마이너스 4a. 자, 그 다음 4번. 마이너스 3y의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 마이너스 7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숫자끼리 곱해야 돼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7 같은 부호니까 플러스하고 7, 3, 21 맞나요? 거기에 문자 붙인다. 따라서 답은 21y.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랑 간단한 교과서 문제 1번 풀어봤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 사실 너무너무 쉽죠? 오늘 1차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이라 그랬는데 1차식 중에서 간단한 이런 다항식 곱하기 수,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다항식 나누기 수. 자, 이 두 가지 케이스만 선생님이랑 공부를 했어요. 다항식 곱하기 수에서는 수끼리 곱한 후에 문자를 붙인다. 그 다음 다항식 나누기 수에서는 나눗셈을 일단 곱셈으로 바꾼 후에 똑같이 푼다. 자, 이것이 오늘 공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한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간단한 문제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의 문제 풀어주시고 다음 시간에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 다항식이 아닌 1차식에 대한 계산 문제를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